저는 강수정입니다. 만년설탕의 둘째 딸이죠. 평생을 이 식당 주방 뒷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만년설탕이라는 이름은 달콤하지만 제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습니다. 만덕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저희 가족은 이 무거운 장례식장 로비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쟁의 포고문일지도 모르죠. 변호사가 든 봉투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가 저희 남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그때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줄, 그것 때문에 제 40대 후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줄은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산에서 만년설탕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죠. 다들 아버지의 사업 수완과 카리스마를 칭송했지만 저는 그저 상복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만년설탕 실장입니다. 주방부터 홀까지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이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만덕 회장은 늘 제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하는 건 그저 흉내일 뿐이다. 진정한 만년설탕의 맛은 내게 없다.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강태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서울에서 일식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정장 차림도 저렇게 반짝이는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수정아,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오빠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오빠나 신경 써. 아버지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제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코웃음 쳤습니다. 만년설탕이 내 평생의 전부인 거 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지.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 말은 저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한지원이 보였습니다. 지원 씨는 국문과 교수 출신입니다. 아버지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늘 조용히 책만 읽는 사람입니다. 오빠 태수는 지원 씨를 늘 무시했습니다. 무능한 대릴사위라고요. 지원 씨는 저를 보고도 그저 10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가족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순영 여사는 묵묵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독단적인 경영에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년설탕의 가장 깊은 곳, 주방 비법의 진실은 어머니만이 알고 계셨죠.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그리고 만년설탕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만년설탕에 대를 이을 가장 자격 있는 한 사람에게 모든 지분과 비법을 물려준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자격 있는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저입니까? 오빠입니까? 아니면 지원 씨. 오빠 태수가 제일 먼저 발끈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겁니까? 만덕 회장님은 이 구절만 남기셨습니다. 해석은 가족의 몫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만덕 회장은 제가 20년을 헌신한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제 이름 석자를 명확하게 적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숨막히는 듯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에게 만년설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만년설탕에 갇혀 살았습니다. 저는 만년설탕을 지킬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만년설탕의 다음 주인입니다. 태수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수정아, 정신 차려. 이제 내 고집은 통하지 않아. 만년설탕을 프랜차이즈로 매각하면 넌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 저는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빠에게 만년설탕은 그저 돈이 되는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삶의 전부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오빠에게 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언장 내용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빠 태수의 비웃음과 아버지 만덕 회장의 사늘한 시선이 교차했죠. 저는 가장 자격 있는 한 사람이 저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만년설탕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만덕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직원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일종의 기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노포의 정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오빠 태수는 저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태수 오빠는 이미 주방장과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년설탕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장해야죠.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네 싸구려 체인점이야. 만년설탕은 달라. 아버지의 50년 정성이 담겨 있어. 정성은 돈이 안 돼. 수정아, 오빠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빠르고 저렴한 맛을 원해. 내가 지키려는 전통은 박물관에나 가야 할 유물이야. 오빠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만년설탕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방식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몇몇 투자자와 접촉해 본점 매각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제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어머니 오순영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별채에서 조용히 만덕 회장의 유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만년설탕의 산증인입니다. 레시피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오직 어머니만이 알고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의 진짜 레시피를 저에게 주십시오. 태수 오빠가 만년설탕을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켜야 해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덕이가 평생을 바친 맛이야. 그건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란다. 그 안에는 만덕이의 자존심, 내 아버지의 고집이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저에게 주셔야죠. 저는 아버지의 정통을 지키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수정아. 진짜 재산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유언장에 내 이름이 명확히 없다는 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 거란다. 어머니는 레시피 공개를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거절은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남편 지원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싸우고 있을 때면 저렇게 뒤에서 서성였습니다. 수정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태수 씨를 이기려면 힘으로 맞서는 것보다 그가 놓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원 씨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는 게 뭐예요? 늘 책만 읽으면서. 오빠에게 이기려면 돈이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저는 울컥해서 지원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원 씨는 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만덕 회장의 오래된 서재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만덕 회장님은 유언장을 쓰기 전 이 서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죠. 태수 씨는 아마 재무서류만 찾았을 겁니다. 저는 지원 씨의 도움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무능해 보이던 그가 왜 갑자기.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와 계약서들을 뒤졌습니다. 태수 오빠가 이미 훑고 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액자 뒷면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덕 회장이 만년 설탕의 콩가루 비율을 손으로 직접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핵심 비법 중 하나였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만덕 회장이 왜 이걸 서재에 숨겨두셨을까? 아버지는 제가 이걸 찾길 바라셨을까요? 저는 메모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태수가 찾지 못한 핵심 단서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 메모를 이용해 오빠 태수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년 설탕의 정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레시피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집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콩가루 비율이 적힌 아버지의 메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일종의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저에게만 남긴 비밀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오빠 태수에게 맞설 무기가 생긴 셈입니다. 저는 그 메모를 품고 만년설탕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태수 오빠가 접촉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역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만년설탕을 저렴하게 매각하기 위해 식당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만년설탕의 진정한 가치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곳 부산의 달맞이길 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통성에 있습니다. 저는 태수 오빠보다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들고 가서 만년설탕의 프리미엄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심지어 오빠가 숨기려 했던 재정상의 일부 문제점까지 폭로하며 오빠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 몰두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 오빠가 격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수정, 내가 감히 내 사업을 방해해. 너 지금 누굴 상대로 싸우는 줄 알아. 나는 만년설탕을 지키는 거야. 오빠가 아버지의 유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걸 막는 거지.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유산. 내가 만년설탕에 얼마나 헌신했든 아버지의 유언은 내가 아니야.
넌 평생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만 들었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해낸 적이 없어. 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태수 오빠의 마지막 말이 제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제가 이토록 필사적인 것은 결국 별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해소되지 않은 오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이기는 것이 곧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만덕 회장과 오래 거래해온 언론사에 은밀히 제보하여 만년설탕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기사화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제가 정통을 지키는 후계자로 태수 오빠는 가업을 파괴하는 자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했죠. 뉴스가 나간 날 어머니 오순영 여사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덕이가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식당보다, 재산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한 내 새끼들인데. 저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언론을 이용해 오빠를 공격한 것은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만년설탕의 명예는 이미 이 싸움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지원 씨가 병실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만덕 회장의 서재에서 가져온 또 하나의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 씨, 저는 태수 씨처럼 돈에 박지 않고 수정 씨처럼 식당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만덕 회장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회장님은 늘 외로워하셨죠. 지원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레시피 노트가 아니라 만덕 회장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사소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 대한 짧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수정이가 새로 개발한 갈비찜 소스를 맛봤다. 겉으로는 나무랐지만 사실 내 것보다 낫더라. 인정하기 싫다. 태수는 사업 수완이 있지만 너무 급하다. 만년설탕은 느림의 미학인데 그걸 모르는군. 저는 그 글을 읽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릇된 방식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제가 언론에 폭로하고 오빠를 공격한 것은 만년설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오빠를 꺾고 아버지의 마음을 쟁취하려 했던 제 추악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싸움은 저를 가장 절망적인 순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마치 투명한 얼음물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아버지의 인정이 만년설탕의 주방이 아닌 낡은 일기장의 기퉁이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정 씨, 만덕 회장님은 유언장에서 자격 있는 한 사람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 스스로 그 자격을 찾아내길 바라셨던 거죠. 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제가 그동안 오해했던 아버지의 투박한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개발한 메뉴를 칭찬하고 싶었지만 제 고집이 꺾일까 봐 일부러 더 엄격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수정이가 주방에서 밤새 일하는 걸 봤다. 안쓰럽다.
하지만 만년설탕의 무게를 견디려면 지금은 모질게 해야 한다. 이 아이가 가장 강한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아버지의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들을 수 없었던 잘했다는 한마디가 이 일기장에 가득했습니다. 저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늘 저와 만년설탕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 오순영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만년설탕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제 욕심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이미 후계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아셨단다. 단지 그 자격이 돈이나 비법이 아님을 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신 거지. 어머니는 제게 만년설탕의 진정한 비밀 레시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콩가루 비율이나 육수 배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년설탕을 처음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정이었단다. 돈 없는 이웃에게는 늘 한 술 더 떠주셨지. 손님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게 만년설탕의 진짜 맛이야. 그제야 저는 만덕 회장이 유언장에 명시한 자격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빠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 오빠는 이미 제가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 일부를 오빠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일기장 속 자신의 이름 앞에 적힌 아버지의 짧은 메모를 읽고 굳어버렸습니다. 태수 녀석, 내가 힘들게 이룬 것을 돈으로만 보려 한다. 하지만 그 사업 수완, 결국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버지는 믿는다. 오빠 태수 역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처럼 아버지에게 능력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태수 오빠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만년설탕을 팔아서 돈만 챙기려 했던 건 아버지에게 내가 가장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결국 태수 오빠는 만년설탕 본점 매각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일식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년설탕의 정통은 내가 지키는 게 맞아. 수정아, 이제 인정할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이 한마디는 제가 20년간 만년설탕에서 일하며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오빠와의 화해를 통해 깊은 내적 치유를 얻었습니다. 만년설탕의 진짜 맛은 경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비로소 만년설탕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돈이나 지분을 상속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년설탕의 정신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순영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유언장의 해석을 두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태수 오빠, 그리고 지원 씨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만덕이 아버지는 너희들 중 누구에게도 만년설탕을 상속하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이 식당은 너희 가족 모두의 기억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만년설탕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만년설탕 전승 이사 직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온 전통 레시피와 운영 철학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었죠. 태수 오빠는 사업가로서의 길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만년설탕의 지분을 현금화하여 자신의 리식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년설탕을 프랜차이즈화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만년설탕을 지켜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 오빠와의 관계는 재산 분쟁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 평생 무능력자로 치부되던 제 남편은 사실 만덕 회장의 인간적인 유언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원 씨는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년설탕의 정신적 후계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수정 씨, 저는 만년설탕의 가장 좋은 손님이 될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이 맛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가르치겠습니다. 지원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만년설탕의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인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만년설탕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콩가루 한 톨, 간장 한 방울에도 담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미소와 만족감 속에서 제가 원하는 가치를 찾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 가족은 만년설탕의 작은 별채에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지원 씨와 저, 네 식구가 오랜만에 모여 아버지의 만년설탕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오빠는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몰래 먹던 이 맛이 이제야 진짜 달콤하게 느껴지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만년설탕의 진짜 비법이란다.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맛.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부산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치열했던 욕심과 상처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아버지의 유산은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이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함께 앉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만년설탕은 누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만년설탕은 이제 진정한 달콤함을 찾았습니다.